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이유진입니다. 김도원입니다. 오늘 식목일입니다. 나무들 쑥쑥 자라라고 단비가 내려주는 것 같은데요. 요즘 봄꽃 구경들 많이 하실 텐데 나무향 가득한 숲에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저희가 소개해드리죠. 네. 이 정읍에 가시면 월영습지와 솔티숲이 있는데요. 이 올 초부터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네, 특히 솔티숲은 마을 분들이 직접 가꾸시는데요. 숲도 느끼고 또 다도나 떡 만들기 같은 체험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 무주와 진안, 완주, 장수에 있는 휴양림에서도 이 숲의 기운을 만끽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나무가 주는 맑은 공기 마시면서 이 재충전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부에서도 나무 이야기로 한번 문자 키워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 샵 1991번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나무 이야기, 또 나무와 얽힌 추억 이야기들 모두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집에서 키우는 나무와 나무 제품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식목일이잖아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은 한재진, 최정엽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는 LTE 현장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조용한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는 이장님들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함께 불러볼까요? 한재진, 최정엽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구석구석 어디든 찾아가는 한재진 최정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완주 문화공간에 나와 있는데요. 이 뒤에 계신 분들이 바로 문화 이장님들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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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와, 그 문화이장이 무언지 네네. 또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궁금하시죠? 자, 이분들이 궁금하시죠? 그 네. 동요 동물농장을 개설을 했다고 합니다. 계산을요? 네, 한번 동물농장을. 들어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함께 들어볼까요? 잘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그 네. 동물농장과 함께 들으니까 네. 문화자원들이 쏙쏙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어떤 예. 곳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다 네.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잠깐만요. 여기 그 네. 문화 이장님들인데 일기가 있고 이기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일기분들 손 기수가 한번 들어주세요. 있군요. 일기분들. 안녕하세요. 작년에 처음 이제 맞아요. 이장님이었는데 일기. 일기. 그럼 이제 올해 이기 이장님 어디 계세요? 아, 이기 이장님도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이 문화 이장님들은 주로 이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완주 문화 이장들은요, 네. 한마디로 완주군의 문화예술 통신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완주군의 13개 읍면에 이제 행정해송이 닿지 않는 곳까지 완주군의 문화예술 소식들을 전하고, 이제 완주군과 완주 문화재단에 뭐 문화 정책이나 사업들을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이제 문화반상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완주군과 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사업에 정책이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그러면 작년에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작년에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매월 둘째 주 이서면에서는 이제 이서 문화 어림 장터가 열리거든요. 근데 네. 그 장터를 진행을 했었고 완주 문화재단에서 마을 문화 공동체 보건 지원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요. 네. 이서 한밤의 어울림 축제, 그다음에 11월 달에는 이서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을 진행을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완주 문화재단의 완주 교육 그 생활문화 교육생으로 네. 그 지역 문화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 참여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생각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정말 많은 있네요. 활동. 다문화 가정도 챙기는 게 인상적입니다. 네. 옆에 계신 선생님은 이제 신입 2기시죠, 2기. 이기입니다. 연세는 좀 많아 보이는데 2기. 예. 새내기시네요, 각오 한 새내기. 말씀해 주시죠. 올해 각오. 작년에 1기에서 2기가 네. 1기보다 더욱
또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네네. 그 선생님은 네. 일기세요, 일기. 일기. 네, 아까 손 번쩍 들어주셨어요. 근데 티셔츠 올해 색깔로 작년에서 구분할 수 올해까지 있겠네요. 계속 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는 이유, 아니 결심하신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 문화의장을 시작했을 때와 작년에 마무리를 할 때 생각은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우리의 이런 작은 활동들이 앞으로 그 완주 문화의 꽃을 피우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나 자부심도 가지면서 이제 2기에서 또 13분이 합류를 했으니까 더 많은 풀씨가 퍼지리라 생각합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오카리나입니다. 오카리나. 네, 이걸로 뭐 문화 활동 하시는 동아리 거죠? 활동 동네에서 저희 동네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오늘도 이거 네네.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조금만. 조금만?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잠깐 나오셨어요. 이 오카리나로 이제 예. 신앙송 하시는 선생님하고 같이. 그래요? 같이 알겠습니다. 같이 나오시죠. 준비를 예. 하셨군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신입 이기. 선생님 지금 어느 지역을 담당하고 계신지? 저는 똥골목 아십니까? 거기가 어디죠? 삼내 똥골목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내 문화회장 이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이제 연주와 시를 함께 이제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기와 2기의 합동 공연입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정말 문화이장다운 시였습니다. 시가요. 시가 이 오카리나 연주와 함께 들으니까 네. 정말 마음을 마음이 와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입 이기신 거죠? 예, 올해 신입입니다. 올해 신입은 주로 남자 선생님을 주로 그러신 것 같아요. 남자가 계속 남자 선생님. 좀 아니, 이미지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문화회장님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어떤 저는 계기로? 이제 평소 네. 국악을 좋아해서 네네.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네. 추천으로 해서 판소리와 그 민요를 이렇게 전달하고자 제가 문화회장 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문화회장님은 판소리 잘하시겠는데요? 뭐 그냥 흉내 정도. 아닙니다. 이걸 이제 널리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제가 판소리를 또 들어봐요. 판소리를. 그럼요. 예, 정말. 판소리, 우리 얼쑤. 문화회장님. 네. 야, 이번에 그 신입 2기 이장님들은 아주 재주들이 많으세요. 막 신앙송도 하시고 판소리도 하시고. 예. 직접 치면서 하십니까? 예, 오늘 예. 원래 1고수 이명창 3관중이라고 그랬는데 예. 오늘 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북치고 장구치고 치고 예. 이곳이 박수. 예. 소문과 한 명을 했습니다. 얼쑤! 화공 불러라. 좋다. 화공을 불러드려 이 화상을 그린다. 동정우리 청홍 금색축 다그 견져 오징어로 먹가라. 얼쑤. 양구화피를 듬뿍 풀어 안청 재생을 두루 묻혀서 이리저리 그린다. 좋다. 천하 영남
산승 이강산 경계 본전눈 그리고 단초지 조엔 야장조 걷다 먹은 그리고 연행 무지지 울적소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당백, 일당백. 지역이 어디시죠? 저는 용진읍입니다. 아, 용진은 우리 마을 주민들 분들은 너무 좋으시겠어요. 예. 이렇게 문화장님이 이제 판소리도 다 알려주시고. 예,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신명나는 의미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한번 네, 보세요. 맞아요.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앞쪽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예,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예. 일단 여기서 일기 우리 선배님들. 다 일기시네요. 예. 작년 일기 선배님으로서 활동하면서 좀 뿌듯하고 기억에 남는 일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 일기였는데 네. 처음엔 서먹서먹하다가 이제 한 가족처럼 너무 반갑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기 신입 이장님들이 다 남자분이었는데 네. 유일하게 네. 홍일점이십니다. 홍일점. 여자 이장님 이기. 예, 맞습니다. 아, 어디 전 상관면 상관면. 주소입니다. 상관면. 자랑 한번 해주시죠. 상관면은 일단 딱 공기 좋은 편백수, 피톤치드 가능한 거. 정말 피톤치드 좋죠. 가지고 공기 정화, 네. 심적인 정화, 네. 그 정화에 가득 차 있는 주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착한 주민들, 심성 고운 주민들, 네. 또 더 착한 주민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올해 우리 신입 이장님 어떤 활동 계획이 있으신가요? 작년엔 저희 상관면에 이장님이 계시지 않았었어요. 올해 지금 처음 좀 들어왔기 네. 때문에 알고 보니까는 완주군의 행사들이 정말 많았고 문화가 생활이 되는 지역은 우리 또 상관면이 또 앞서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좀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별 이장님 맞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루돌프 사슴코.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노래 준비하신 거 있으신가요? 오늘 울면 안 돼. 뭐 다른 거 해보려고 했는데요. 네. 용기가 좀 안 나더라고요. 이번에. 네. 근데, 얼마 전에 평양에서 저희 문화 공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문화 이장들도 네. 앞으로 통일 대한민국 대비해서 이제 문화 광국이 될 건데 네. 우리 완주에서 시작해서 전라북도 그리고 대한민국 이 한반도를 문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전별 이장님 말씀 너무 잘하세요. 자, 그러면 역시 문화 우리의 이장님 소원은 같습니다. 통일 박수로 듣겠습니다. 박수. 문화 이장님들이요. 네. 정말 재주가 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거.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네. 세 분이 뭔가 이렇게 또 안녕하세요.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쪽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여기는 다 일기신가요? 저는 이기입니다. 이기. 역시. 이번에는 신입 이장님들은 주로 남자들 그런 것 같아요. 여성분 있습니다. 한 분 계시고, 예. 이번에 경쟁률은 좀 어떻게? 10대 1이었습니다. 10대 1? 그럼 무려 10대 1의 경쟁률 듣고 이장님 되신 거예요? 저만 9대 1이었습니다. 솔직하십니다. 네. 일단은 9대 1의 경쟁률 듣고 이장님 되셨는데 일단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경천에는 국보급 화암사가 있습니다. 예. 경천이장 남정수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국보급에 해당하는 행사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보급. 알겠습니다. 그 이장님 그러면은 꼭 이 문화 이장님을 해야겠다 마음 먹은 이유는 또 어디 있을까요? 문화회장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더 멋있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일기 선배님이신데 오늘은 이렇게 준비한 게 어떤 거죠? 우리 풍물놀이 하고요. 네.
함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실 네, 거죠? 작년에 제가 우리 박군수님의 문화 정책을 위해서 폭풍 바람을 일으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올해는 구석구석 마을 이장님과 공유를 해서 예술 포차와 예술 산타를 올해 좀 계획적으로 몇 군데 지금 하려고 세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도 우리 여러분들 그 1기 선배님들 그리고 2기 신입 이장님들 다 함께 이렇게 화합해서 멋진 활동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요 끝으로 우리 풍물이죠? 예, 풍물 공연을 끝으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더욱 생생한 현장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풍물 연주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네, 흥겹네요. 신명납니다. 네, 네. 꽹가리, 장구, 북까지 아주 흥겨운데 사실 요즘은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만난 문화 이장님들이 아마 주민들 간의 다리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작년 말에 저희가 문화이장님들 1기를 만나뵀는데 이렇게 1기도 굳건히 계시고 2기까지 튼튼히 뿌리를 뻗어 나가신 거 보니까 앞으로도 완주군의 문화 전도사로서 활발한 활동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문자 키워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함께하는 나무 이야기 오늘 문자로 보내주세요. 저는 사실 제가 반려식물 마니아 아닙니까? 네. 정말 식물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저는 식목일이 되면은 제 마음속에 이 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요? 뿌리 깊은 도원이가 되고자 하는데 저의 올해 목표는 올해 나무는 바로 생방송 뷰와 잘해보자. 라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좋네요. 네, 이 결실을 크리스마스 때 맺을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유진 씨는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저는 최근에 편백나무 베개를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향이 정말 좋은 게 잘 때마다 나무에게 고마움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런 나무에 대한 고마운 이야기들 또 나무와 관련된 추억들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편백나무 베개 부럽네요. 네, 앞서 문화이장님들의 활기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에서도 특별한 마을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30년대 계획도시로 만들어졌다는 이 철도 관사 마을인데요. 전남 순천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순천마을방송국입니다. 저는 이 마을 철도문화마을에 사는 주민 서봉엽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마을 방송인데요. 한 번 더 소개하자면 순천 마을 방송국은 조곡동 철도 마을에 있고요. 순천 마을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을 방송국에서 들려주는 순천 철도 문화 마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라디오 들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순천 원도심에 자리한 마을 철도 관사 마을로 알려진 이곳에 지난해 말 마을 방송국이 생겼습니다. 마을에 담긴 추억을 같이 이야기하는 사랑방이 생긴 거죠. 네, 두 자매님이 또 벚꽃 아래서 재밌는 추억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추억들이 있으신지? 많죠. 그때 실개천을 우리가 일부러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놀다가 장난치다가 학교를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다가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그런 모습이. 그런데 그때는 우리 그렇게 하고 잘하고. 일제강점기인 1936년 철도사무소 종사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철도 관사마을. 당시엔 주택뿐 아니라 운동장, 병원, 수영장 등의 복지시설까지 들어선 순천 근대기 최초의 계획도시로 전국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선물
대한민국 철도의 산 증인이자 철도와 함께 평생을 살아온 이들의 터전이 되어온 철도 관사마을. 덕분에 마을을 지켜온 어르신들의 삶은 그 자체로 곧 마을의 역사가 됐죠. 외정 때에 일본 사람들이 관사로에서 살 때는 조용히 저그들만 이렇게 살고 그럼 해놓고, 그리고 이제 해방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무실로 이제 이렇게 번화가 잘 돼 있었다니까. 최고로 만들어놨어. 그것을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부숴버리고 살아버렸지. 우리 한국에 막거꾸로. 서울과 연결되는 전라선과 영호남을 잇는 경전선이 만나는 순천 철도 관사마을. 조성 당시 총 152세대의 일본 철도인들과 그 가족이 살았던 마을은 이제 아픈 역사를 담은 순천의 근대 문화유산으로 남게 됐습니다. 철도 직원들이 처음에는 많이 살았는데 다 이제 흩어지고 일반인들이 전부 일반인들이 사들어와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철도 직원들 몇 번 없을 거예요. 그래도 많이 어디 딴 데보다는 좀 철도 가족들이 여기가 더 많이 산다고 봐야지. 현재 마을에 남아있는 관사는 총 50여 채. 그중에서 관사 가옥의 옛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곳은 당시 7등급 관사였던 고 이학실 선생 댁입니다. 일본식 아담한 목조 건물로 지은 지 80년이 된 가옥. 아들이자 작가로 활동 중인 이성환 씨의 추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까지. 그래도 이제 뭐 어쨌거나 뭐 객지에 가 있어도 고향은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 일본식 격자 창호 아래 가지런히 놓인 한국 전통 자개장. 다다미방 사이를 잇는 전통 문살. 일본 가옥에 한국인들의 삶이 더해져 완성시킨 한 지붕 속 두 문화는 이 공간을 아끼셨던 부모님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는데 저희 아버님께서도 뭐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해졌지만 저희 모친께서 아주 좀 깔끔한 성격이어가지고 매일처럼 매일 하여튼 청소하고 가꾸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아마 이제 이 정도로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어머님,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일제강점기 철도학교를 나와 순천역 운전사령을 지냈던 아버지 덕분에 관사마을이 고향이 된 이성환 씨. 옛 모습을 잃어가는 고향의 모습이 늘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아쉬운 건 너무 이제 그 동네가 그 개축을 하는 바람에 이제 뭐 옛날의 모습들은 거의 사라졌죠.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더 커요. 뭐 기억도 새록새록 나지만 하여튼 그 사라진 그거에 대한 더 아쉬움이 더 크죠. 지난 시간 얘기했지만 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신 분들이시고 네, 맞습니다. 또 이사 일찍 오셔가지고 또 오래 사셨던 분이고 해서 철도 마을이 아주 많이 지금 변해버렸는데 옛날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옛날에 마을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 버렸다 이런 것도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그 앞선 시간에 사라져가는 마을의 추억, 잊혀져가는 우리네 역사에 대한 주민들의 아쉬움은 이제 마을 방송국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앙로 마을 주민들과 이제 마을 라디오, 마을 방송을 통해서 마을의 이야기를 좀 담아내고 기록해보자라는 의미도 있고, 방송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이제 수다를 나누면서 같이 공유하는 추억도 있고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담아내고자 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시간을 기록하는 방송국. 지금 노란 그 지붕 있잖아요, 손바닥. 그 서로 이야기가 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마을의 모습이 하나둘 변해가는 걸 지켜보며 속으로 삼켰던 말들이 많았었나 봅니다. 항암 없이 또 그걸 훼손하는 걸 제가 보고는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을 방송국에서 조그만한 힘이 돼서 어떻게 또 이렇게 좀 보존할 수 있는 우리 캠페인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요. 마을 사람들은
마을이 어떻게 변해가길 바랄까요? 옛날 같이는 보존은 안 되지만 진짜 이 철도 마을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전국에서 따지자면 뭐 다른 마을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좀 많이 좀 해가지고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현대와 또 옛날과 지금 공존이 같이 아름답게 같이 공존했으면 좋겠어요. 옛날 것만 꼭 굳이 그렇게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좀 두 가지 공존을 동시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는 거 있죠. 기적소리 빵빵하고 끝나는데요. 우리 소봉효 쌤이 외쳐주시면 저희가 함께 크게 기적소리를 울리겠습니다. 기적소리를 울리겠습니다. 빵빵! 아니잖아요. 제가 할게요. 자, 우리 마을 발전을 위해서 기적소리 빵빵! 추억으로 기억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철도 역사가 시작된 곳. 어제와 오늘이 공존하며 그 오랜 가치를 내일로 이어가는 마을. 여기는 대한민국 철도 역사 1번지 순천 관사마을입니다. 네, 순천 철도 관사마을은 1930년대 전라선이 개통하면서 철도국 직원들을 위해 조성된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마을의 옛 모습이 사라지는 게 안타까운 나머지 마을 분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이 마을에 가시면 철도 벽화와 골목 공원을 만날 수 있고요. 내년이면 이 철도 박물관과 게스트하우스도 문을 연다고 합니다. 네, 또 주민들이 들려주는 마을 방송국의 즐거운 이야기들 빵빵 정말 정겨워 보이던데요. 앞으로도 철도 관사마을의 행복한 소식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꽃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이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플로리스트 원진희 씨의 따뜻한 꽃 이야기인데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꽃. 때로는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죠. 어디 쓰시는 곳이에요, 혹시? 여자친구랑 싸워가지고. 그러시구나. 예,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는데. 이 봄을 더 싱그럽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플로리스트가 있습니다. 원진희 씨의 아름다운 꽃 이야기 함께 하시죠. 여기에요, 여기. 화사하고 예쁜 꽃이 많다고 소문난 충주의 한 꽃가게인데요. 소개합니다. 이 꽃집의 주인장, 플로리스트 원진희 씨. 원래 저는 은행에 계속 오랫동안 다녔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많이 좀 지쳤었어요. 또한 육아랑 같이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다가 우연찮게 드라이플라워라는 꽃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배워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배워서 시작하게 됐죠. 이야, 진희 씨 손은 금손인가 봐요. 꽃가게를 시작한 지 겨우 2년. 초보 사장인데도 입소문이 자자한 비결이 뭘까요? 진희 씨는 주문 즉시 꽃다발을 만들어서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는데요. 이걸 보고 다들 주문하고 기분 좋은 후기를 올려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정말 입소문이 일파만파 금방 번지게 된 거죠. 와, 근데 진짜 예쁘다. 진희 씨의 특기는 꽃과 소재를 모아서 다발을 만드는 핸드 타이드 부케. 플라워 디자인에서 유행을 조금 타는 편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렇게 좀 빨간 장미 붉은색의 포장지는 이 색감으로 장거리 연애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키가 굉장히 커 보이시는데 여자친구분들? 여자친구 82. 그러니까 두 분이 되게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단골 고객의 달콤 쌉싸름한 연애 이야기를 꽃다발에 녹여내는 그녀. 안녕하세요. 네, 꽃 찾으러 오신 거죠? 예, 여기 준비해드렸어요. 여자친구 드린다고 해서 제가 약간 퍼플 계열로 준비해봤는데 뜻깊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여자친구랑 이제 결혼 앞두면서 많이 다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 마음을 좀 녹여주려고 그래서 주문을 하게 됐어요. 30대 후반에 남들보다 늦게 플로리스트에 발을 들여놓은 원진희 씨. 그런 만큼 욕심을 낸 게 있답니다.
꽃이 하나의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꽃다발을 하나 만들어도 저는 굉장히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만들긴 하거든요. 이제. 근데 그 외에 정말 예술성 있는 작품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좀 그런 유럽 정통의 프렌치 스타일을 직접 가서 한번 경험해보고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보면 조금 더 다른 이제 영감 같은 게 떠오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에서 이제 좀 무리해서 연수는 다녀온 거긴 해요. 아유, 정말 열정이 대단하네요. 진희 씨는 파리 국립 플로리스트 학교에서 단기 연수를 했는데요. 스승에게 깊이감 있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잘 살린다는 평을 듣곤 했답니다. 그날 오후, 진희 씨가 꽃가게 문까지 닫고 찾은 곳은 화실입니다. 아름다운 색채의 어울림을 늘 머릿속에 떠올리기 위해 1년 전부터 데생과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제법 실력이 물이 올랐답니다. 평온함이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도 좀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고 지칠 때 그림을 그리면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그림에 빠져들어서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원래 예술 감각이 있긴 했지만 뭐든 시작하면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욕심쟁이랍니다. 물론 선생님도 인정하시죠? 어때요? 우선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일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색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세요. 진희 씨는 대학 첫 미팅에서 만난 남편과 28에 결혼해 아들 하나를 뒀는데요. 요즘 한창 사춘기인 아들 챙기느라 가게와 집을 바쁘게 오가고 있습니다. 얘기해봤더니 그쪽에서도 일러스트 이제 그런 쪽으로 수업을 하시니까 한번 엄마랑. 진희 씨를 닮아 예술에 관심 많은 아들. 엄마 응원만큼은 최고입니다. 제가 작년 어버이날에 친구들한테 꽃을 판 적이 있어요. 어머니를 도와가지고 꽃을 판다는 것에 대해서 더 신기했어요. 엄마가 예전에 은행에서 일할 때보다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거니까 좀 더 행복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진희 씨는 자신처럼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꽃꽂이 원데이 클래스를 열고 있는데요. 시작부터 수업을 염두에 두고 꽃가게도 수업하기 편하게 꾸몄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우시죠? 날씨가 꽃샘추위가 왔나 봐요. 나가면서 밑으로 뻗치는. 그리고 방사형으로 한번 꽂아봤어요. 방사형 같은 경우는 줄기 배열이 한 군데로 모이는 거예요. 한 초점에서. 화려한 꽃을 돋보이게 하는 건 소박한 꽃. 그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안미초라는 꽃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한 가지에 한 대에 정말 자잘한 정말 작은 꽃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거든요. 하얀색의 아미초인데 한여름에 이렇게 산 같은데 이렇게 들 같은데 많이 피어 있는 꽃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좀 잔잔한 꽃을 들꽃 같은 느낌의 잔잔한 꽃이 좋더라고요. 아미초는 그녀의 시크릿 플라워인가 봅니다. 뭔가 이렇게 빵 터져 나오는 느낌으로. 네,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도 느낌이 다 다르다는데요. 인증샷 한번 찍어주세요. 앞에서 이렇게 들어볼게요. 2, 2, 3. 한 번만 다시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환하게 웃는 모습이 진희 씨도 만족스러운가 봅니다. 이야, 집이 다 환해지겠는데요. 꽃은 봐도 이렇게 힐링이 되잖아요. 향기를 맡아도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꽃꽂이를 하게 됐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꽃처럼 예쁘게 하셔가지고 저희도 만들면서도 더 기분 좋고요. 네, 좋습니다. 고객들은 왜 그녀의 꽃 작품을 좋아하는 걸까요? 어떤 저의 단골 고객분이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제 꽃을 보면 따뜻하대요. 느낌이. 그러니까 평온하고 따뜻하고. 근데 저도 그 느낌을 추구했었거든요. 아, 그 느낌 뭔지 알 것 같네요. 욕심 많은 진희 씨, 요즘 하고 싶은 일이 또 생겼답니다. 바로 웨딩 장식인데요. 시간 날 때면 이렇게 직접 만들고 스케치도 해보고 솜씨를 뽐낼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꽃이 그렇게 비싼 꽃만 있지는 않거든요. 정말 저렴하고 예쁜 꽃들도 많아서 그런 꽃들을 좀 자기 가까이에 식탁 앞에, 사무실 책상 옆에 아주 작은 꽃이라도 가까이 둘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꽃집에서 꽃과 함께하는 제 그림 전시회를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조금 있어요. 그 욕심 마음껏 내도 될 것 같죠? 엄마로 아내로 그리고 플로리스트로 1인 3역을 소화하고 있는 그녀.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해내고 싶은 그녀의 욕심과 열정이 오늘의 그녀를 만들어낸 듯합니다. 향긋한 향기와 아름다움을 선물하는 플로리스트 원진이. 고객들이 자신의 꽃을 보고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는데요. 앞으로 더 가치 있는 플로리스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원진이, 그녀를 주목해주세요. 요즘 봄꽃들 많이 보면서 꽃의 매력을 새삼 다시 느끼고 있는데요. 꽃다발이나 꽃장식 같은 경우에는 이 만드는 사람의 마음까지 담겨 있으니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말에서 이 원진희 씨가 만드는 꽃 작품이 따뜻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봄 이 소중한 분에게 꽃으로 마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또 원진희 씨는 꽃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하기가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꿈꾸는 일도 예쁜 꽃처럼 활짝 피어나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생방송뷰 목요일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1인 가구를 위한 상품들도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그럼요. 네 가구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구라고 하는데 그러고 보면 지금도 혼자서 저희 방송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반짝이는 아이디어 상품들 지금 확인해 보시죠. 소비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나홀로 가구의 비율이 앞으로 7년 후 전체 가구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공부 때문에, 직장 때문에 나름의 사정으로 혼자 사는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아유, 외롭겠어요. 혼자라서 외롭냐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혼자라서 얼마나 편하다고요? 1인 가구 호미족을 위해 떡주부가 정보 좀 챙겼어요. 팔로우미. 신인류라 불리는 1인 가구 포미족. 이제는 소비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큼 큰 손으로 떠올랐습니다. 대형마트보단 편의점을 즐겨 찾고요. 조리 과정이 필요 없는 간편식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용량이 인기입니다. 어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요만큼이면 되는데 너무 많아도 문제 아니에요. 혼자 사는 사람들 딱 먹기 좋게 나왔네. 많다. 1인 가구라고 해서 퀴퀴한 냄새 나던 자취방은 옛말이에요. 세탁기도 초소형이고요. 냉장고에 전자레인지까지 초미니가 등장했습니다. 1인 가구와 함께 늘어나는 건 반려동물인데요. 오매불망 주인만을 바라보는 이 아이들. 특히나 야근까지 겹치게 되면 걱정은 2배가 되죠. 일하다 잠깐 틈을 낸 경수 씨가 뭔가를 들여다보는데요. 어머,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담비. 사무실에는 나홀로 덩그러니인데 네. 미소가 아, 연신글벙글이에요. 아, 여자친구하고 영상통화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고 있는 고양이 담비 우리 애기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애기 고양이. 우리 애기가 밥은 먹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걱정이 왜 안 되겠어요. 하지만 이제 요 녀석이 친구이자 연결고리가 돼주고 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요리조리 따라붙는데요. 도둑도 막는데요, 글쎄. 아니, 그동안에 그냥 책상에 올려놓고 지켜보는 용도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로봇 청소기 못지않게 누비고 다니고 이거 장난감 아니에요? 기존의 그 CCTV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만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사각지역이 없이 이곳저곳 다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야. 되겠습니다. 강아지도 고양이도 뭐 반려동물들 아주 좋아하겠는데요? 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밖에서 이제 반려동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데 단순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이랑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보람찬 하루 일과를 마친 후 드디어 상봉의 시간입니다. 서로 간의 허한 마음을 채워주는 또 하나의 가족인데요.
이렇게 담비가 보고 싶어서 회사에서 어떻게 참으셨어요? 만나자마자 그냥 끌어안고. 네. 제가 피치 못할 자전거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제 로봇의 도움을 통해서 다는 아니지만 담비랑 저랑 심리적 거리가 많이 줄어들 수 있어서 또 쓰러졌습니다. 네. 호미족들의 사랑을 억수로 받는 요즘 오피스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함께 살짝 둘러볼까요? 보통 7평에서 9평 남짓한 작은 공간인데요. 겉보기엔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옷장, 냉장고 같은 가구 가전이 빌트인으로 쏙쏙 들어가 있는데요. 문을 닫아 놓으니까 감쪽 같더라고요. 비밀의 공간이 공개될 때마다 우와 감탄사예요. 네, 이 꾸며진 걸 보니까 너무 세련되고 모던하면서 그리고 진짜 가구가 하나도 필요 없을 정도로 냉장고도 안 갖고 와도 되고요. 네. 세탁기도 여기 있는 것 같고 딱 들어오면 아늑하게 나 혼자 공간을 딱 잡아서 편하게 저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림살이가 들어차는 순간 짐 부피에 숨이 막히는데요. 식탁 크기도 딱 나만을 위한 사이즈로 정말 앙증맞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집에 빨래는 어떻게 넣냐고요? 바로 요렇게 해결합니다. 트랜스포머가 따로 없죠. 신통방통하네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둘러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선택들을 하세요? 노부부들이 오셔서 가전도구 예전에 가지고 있던 살림 다 묵은 살림 버리고 깔끔하게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젊은 세대들 혼자 사는 분들 찾는 건 당연한 거고 노부부들 역시 네. 관심들이 많으시구나. 예, 빌트인으로 깔끔하게 가전이나 생활도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네, 다 들어 있습니다. 예. 하물며 식탁이나 빨래 건조대까지 네. 안으로 쏙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깔끔한 생활을 할 수 있죠. 꼭 이런 빌트인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1인 세대를 위한 가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멀티 시대에 맞게 가구 본연의 기능은 당연하고요. 심플하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갖춘 가구를 선호한다고 해요. 가구를 볼 때 우선 실용적인 거를 많이 봐요. 그 후에는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 좀 중소형 주택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가구도 그 좁은 공간에 다양한 활용도를 가진 그런 활용도 높은 가구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예전엔 화장대 위에 큰 거울 하나가 떡하니 올라가줘야 인기였다면 요즘 같은 미니멀 시대에는 그 모든 기능이 꼭꼭 숨어 있는 게 인기라고 합니다. 스마트한 세상에 맞게 똑똑해진 가구들. 화려함보다는 편리함과 실용성이 사랑받는 시대인데요. 나를 가구에 맞추기보단 나에게 최적화된 가구. 이제 가구를 보는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살 게 너무 많다 싶었는데 여기 왔더니 협탁 기능을 뭐 수납 공간도 있는 이 테이블과 또 뭐 앉아서 노트북도 할 수 있고 먹을 수도 있는 이런 테이블 뭐 2중, 3중 기능을 하는 이런 테이블이 있다 보니까 사실 공간 활용도도 높고 이것저것 2개, 3개 샀을 때보다 뭐 가격 같은 것도 훨씬 절감되니까 좀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자꾸 변신만 한다고 무조건 좋은 가구는 아닌데요. 작은 집에 어울리는 가구. 고를 때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가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 냄새가 너무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환경적인 가구를 사시는 게 또 모서리 부분이 좀 둥글둥글해서 부딪혀도 아프지 않게끔 그런 가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니멀의 바람, 바로 이곳에도 봅니다. 캠핑카처럼 실내 공간이 늘었다 줄었다. 성인 서너 명도 거뜬해 보이는 이 공간. 작아도 있을 건 다 있네요. 어머, 아니 잠시만요. 아니 이 안에 있을 때부터 나오는 그 입구까지 마음에 든다. 훨씬 이렇게 칭찬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보기에는 되게 코딱지만한데 막상 들어가니까 침대 있고 수납 있고 그리고 의자 있고 그리고 없는 게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놀랄만해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신랑 쫄라가지고 하나 사달라 그러려고요. 아니 근데 이 집을 가져다가 어디에 쓰시게요? 저희 신랑이 시골에서 벌을 키우거든요. 근데 큰 집은 필요 없고 작은 집이 필요했는데 너무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북유럽에서 자란 친환경 목재만을 사용한다는 이 목조 주택은 설치 공정도 간단합니다. 보통 2, 3일이면 작은 집 한 채가 뚝딱 완성되는데요. 이런 건 하루면 충분하대요. 요 작은 2평짜리엔 쉴 수 있는 공간도 많습니다. 우선 펴면 앉을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이 되고요.
접으면 누울 수 있는 침대가 되는 거죠. 이 의자 안에 수납 공간도 아주 넉넉하지 뭐예요. 불러본 분들이 야 이거 딱이다라고 하시는데 전원주택 같으면서도 아니 대체 정체가 뭐예요? 작은 공간으로서 목적 캐빈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농촌에서 또 농사 지으면서 농막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어머 세상에. 내부는 꾸미기 나름인데요. 특히나 요즘은 소일거리 삼아 농사 짓는 분들 많으시죠. 집을 짓기는 좀 부담스럽고 쉴 공간은 필요할 때 딱이겠더라고요. 전원주택이 갖고 싶어서 항상 찾고 있었는데 여길 와 보니까 너무 크지도 않고 적당한 크기에 더구나 목재로 된 집이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애들이 좀 나중에 떠나가고 나면 둘만의 공간이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 전원주택은 정말 돈이 있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 규모면 이제 땅만 작은 거 있으면 딱 가져다 놓고 이제 뭐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인국에 온 듯한 앙증맞고 작은 집들. 혼자라서 행복한 미니멀 세상에 함께할 리가 있으면 더 좋겠죠? 바로 이 노래처럼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같이 살고 싶어요. 저희 신랑이랑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그리고 이제는 1인 가구 시대로 세월이 흐르면서 환경과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보다는 자기 만족을 더 중요시하는 포미족들. 좀 더 작아지고 보다 편한 걸 원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맞게 똑소리 나는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실용성의 디자인까지 갖춘 1인 가구와 목조 주택. 1인 가구 상품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실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보면서 눈에 가는 상품들이 많던데요. 1인 가구를 위한 반짝이는 아이디어 상품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또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저 어릴 때만 해도 대가족이다, 핵가족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부터 20년 정도만 지나면은 1인 가구 수가 가장 많아질 거라고 해요. 이 가구 수가 1인 가구가 많아지는 만큼 다양한 상품들도 나오면 좋겠지만 이 무엇보다도 정을 나눌 수 있는 상품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잘 만나봤습니다. 생방송 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 문자로 받아봤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805님, 지인분이 다 죽어가던 소사나무 한 그루를 선물해 주셨는데요. 7년째 저희 집 화단에 예쁘게 피었답니다. 이 소사나무가 잎을 잘라줘도 또 자라난대요. 아, 그래요? 스스로 네. 잘 크는 나무라고 화분 키우기가 약간 겁이 나신 초보분들은 이 소사나무부터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년째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군요. 그럼요. 이 사람으로 치면 1년만 지나면 초등학생 입학할 때잖아요. 네. 그래서 하는 말인데 5805님, 우리 식물한테 선물 하나 주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바로 분갈이 한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갈이 해주시면 이 아파트 화단 더 초록빛으로 환하게 밝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3036님,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집 앞 소나무가 옆으로 쓰러지는 걸 보고 엄청 슬퍼서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집 앞에 있는 소나무면 매일매일 마주쳤던 정말 말로만 듣던 친구 같은 존재였을 거 아니에요. 이 태풍이 문제예요. 사실 태풍 오면은 좀 약하게 오라고 일부러 귀여운 이름, 뭐 진달래, 매미 이런 거를 불려준다고 하는데 네. 실속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태풍 매미 규모는 진짜 호랑이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네. 네, 그래도 조심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면 또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겁이 많아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혹시 그 자리에 어떻게 있나요? 오늘 식목일인데 혹시 그 자리에 아직도 공터로 남아있다면 작은 나무 하나 심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1609님, 군인 시절 본부대 주임 원사님이 구매하셨던 비싼 나무를 실수로 베었답니다. 그 후로 원사님을 피해 다녔던 추억이 있네요. 아이고, 그래도 1609님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실수로 한 거니까 혹시나 들키셨더라도 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충성 고의 아니지 말입니다. 네.
지금은 전역 하셨겠죠? 지금 문자 보내신 거 보니까. 네. 그래도 그때 추억이 생생하다면 또 남자분들은 또 군 소속 부대에 못 있거든요. 지금 잠깐 이 볼펜을 드시고 원사님께 편지 한 통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마음이 더 미안하다면 작은 분재 하나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네. 주임 원사님은 감동에 받쳐서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 문자 보내주신 분의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하지 마세요. 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9669님, 친구에게 선물 받은 아로니아 나무에 꽃이 활짝 폈어요. 열매 열리면 맛있는 주스 해줘야겠어요. 저기 열매가 열려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저희 흰색 보이잖아요. 이 아로니아 열매가 네. 꽃이 지금 열려서 이제 저기서 열매가 이제 나오는 거죠. 좀 이따가. 아로니아 열매가 보라색인데 맞아요, 이게 맞아. 좀 떫은 맛이 난대요. 근데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달달하게 또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또 좋은 팁이 되겠네요. 제가 팁 하나 더 얹어도 되겠습니까? 아로니아만 먹으면은 좀 떫고 그럴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딸기와 바나나를 함께 갈아서 먹으면은 양도 넉넉해지고 맛도 새콤달콤해져가지고 그렇겠네요. 아마 친구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우리 아로니아 나무도 덩달아 사랑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꼭 한번 해보세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1015님.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빠와 마당에 심었던 기념 식수가 이렇게 컸답니다. 이제는 함께 나이가 들어가는 나무들이 친구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는 정말 작은 씨앗, 묘목 혹시나 안 된다면 씨앗을 사서 직접 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 식목일이 공휴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초등학교 시절엔 저도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이랑 나무 심고 오기 해서 그림 일기 맞아요. 이렇게 그렸던 기억이 나는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은 이 친구가 오래 사귀어서 멋이잖아요. 오늘 말이 잘 안 되네요. 네.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가 이렇게 앞마당에 있으니까 언제나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이 화분과 함께, 이 식물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40님, 친정집에 핀 자두나무, 맛있는 자두가 주렁주렁 열린답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저 자두 정말 좋아하는데 직접 집에서 키운 나무에서 자란 자두는 네. 얼마나 더 새콤하고 또 달콤할까요? 네, 저도 느껴본 적이 없어서 네. 그 맛이 정말 궁금해요. 직접 따서 먹는 거잖아요. 네. 궁금한데 아우. 올 봄 지나고 여름 가을 오면은 맛있게 따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0923님, 어릴 적 군인이신 아버지가 통나무로 의자를 만드셨어요. 페인트 칠한 의자에 앉아서 옷을 버렸던 기억이 있네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뚝딱뚝딱 만드시고 얼마나 빨리 앉아보고 싶으셨으면 성급하셨어요. 사실 나무가 주는 1차원적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의자나 여러 가구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이 썰매를 만들어줬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그 벤치 아직도 있나요? 있다면 저희 생방송도 다 보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차 한 잔 벤치에 앉아서 마시면서 과거를 추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외에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도내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 소식 소개해드릴 차례인데요. 전북 게시판입니다. 네, 오늘 생방송뷰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문자 받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1609님, 0923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이외에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무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예쁜 꽃 같은 사람도 좋지만 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뿌리 깊은 사람. 네.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은데요. 화려하게 눈에 띄지 않지만 좋은 기운을 뿜어주는 편안한 그런 나무 같은 사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식목일이니까요. 나무의 소중함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 차별화된 스피닝 전문 센터 SH 피트니스와 함께합니다.